여러분 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또 들썩이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엄청 뜨끈뜨끈한데 이 관련해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떤 주식들이 또 주목받을까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온 비담대라 그러는데 지금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다시 서비스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투 광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암호화폐 말 비투 광기 엄청 파장이 클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같이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번 주에 발표한 게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어요. 재개라는 말은 다시 한다는 거니까 처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란 얘기인데 요때 지금 이게 비트코인 가격인데 2020년 8월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요 뒤에 가격 보이시죠? 그러니까 물론 담보대출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게 오른 건 아닌데 이제 엄청난 뽐뿌를 넣은 하나의 사건으로 또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잖아요. 여태까지는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를 더 하고 싶어도 은행에서 가서 돈을 빌려야 된다던가 다른 데서 돈을 구해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또 담보를 일으켜서 계속 대출 효과를 일으키면 이게 사실상 엄청난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비트코인 팔지 않고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라.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만 일단 시작하고 더 많은 다른 거, 예를 들면 다른 코인들도 확장할 거고 미국에서 먼저 시작한 다음에 미국 외에 다른 나라로도 확장할 거다 밝힌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이때 막 엄청 규제 완화 이제 뽐뿌를 넣어가지고 막 들썩였는데 이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강력한 규제를 겁니다.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의 SEC에서 규제를 걸고 막 소송 걸고 해가지고 결국은 버티다 못하고 2023년에 이제 규제 때문에 서비스를 종료해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하면서 담보대출 재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코인 업계가 그렇게 로비를 많이 하고 친 암호화폐 성향의 정치인들에게 팍팍 돈을 밀어줬는지 돈을 꽂아주려고 했는지 로비를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산업인 거죠.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대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5억 이내에 비트코인 담보 비중 40%로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억 들고 있으면 한 4천만 원까지 담보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자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유동성 창구가 됐었는데 이게 또 시작되니까 돈 푸는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코인 시장도 이제 만만치 않게 더 커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4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4년 전보다 엄청 폭발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다 하겠죠. 그래서 지금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지금 미증시 비투도 과열권 진입을 해가지고 제가 이 시그널도 유심히 보는 시그널이거든요. 이거 이제 암호화폐라서 저랑 상관없어야 하실 수 있는데 주식시장도 이 B2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주말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 취임식 전에 파티가 열렸는데 그 파티 이름이 무려 이 암호화폐 크립토볼입니다. 크립토볼. 그래서 대놓고 그냥 친암호화폐 행정부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트럼프 행사 초대장 이름에 대놓고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암호화폐가. 여기도 화면 보면은 전부 다 암호화폐 기업들입니다. 트럼프 취임식 전날 금요일 날 했던 파티인데 여기도 보시면 익숙한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있죠. 스폰서 적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미국 정치에서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자금 되는 게 불법이거나 이런 게 아닌데 공개적으로 다 얼마 기부했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암호화폐 이런 거래소들이나 주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웬만한 빅테크 못지않게 거의 미국 대선을 움직일 정도의 큰 손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저런 규제 완화가 필요했구나. 저런 대출, 레버리지, 각종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다 규제로 묶여 있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풀어줄 거라는 기대감에 저렇게 크게 로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트럼프도 이게 보란 듯이 이제 화답을 해주는 거죠. 행사를 성대하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유력한 요직에 있는 인사들도 많이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인물인데요. 이번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백악관 직속 크립토 담당. 아예 생전 미국 역사상 듣도 보도 못했던 직책이죠. 아예 없었던 부서입니다. 미국 백악관 직속의 암호화폐 담당으로 데이비드 sak스, 이 사람이 이제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자 머스크 최측근이기도 한 인물로 제가 한번 소개드렸었는데 이 인물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한 탄압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발 암호화폐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무슨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뭐 비트코인 긍정론자끼리만 그렇게 뭐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행사가 아니고요. 백악관에서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사람이 참석을 할 정도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행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차남도 장남이어서 차남 있죠. 에릭 트럼프도 이렇게 암호화폐 중요한
지점에 왔다. 미국발 암호화폐 혁명 시작 거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인물이 왔다는 것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이제 기존에 암호화폐 규제하던 증권위원회 SEC 담당자는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사표를 던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거에 이제 호재가 됐었는데, 벌써 이런 기대감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야, 트럼프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암호화폐 진심 아니냐, 이런 계속 기대감이 나오고 좀 자산시장에 들썩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 백악관 직속으로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AI 암호화폐 전담 신설 부서가 생겼습니다. 총괄하는 사람이 데이비드 sak스예요. 이 사람이 엄청 요직이죠. 머스크 최측근이기도 하고 암호화폐 AI 이런 것들 혁신 규제 완화론자이고, 신임 증권거래소 위원장도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싹 갈아치우고, 그리고 기존의 금융 규제 기관을 이렇게 엄청나게 컸던 거를 싹 다 이제 축소 통폐합 권한을 축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핀테크, 암호화폐 이런 쪽이 지금 들썩들썩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기대감이 붙는 요인입니다. 그 외에도 재무부 장관도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익숙한 인물들도 계실 겁니다. 톰리라고 하는 월가 유명 애널리스트도 참석하고, 비트코인 강세론자죠.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레지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보유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스트레지라는 기업의 CEO도 참석을 당연히 하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초강세론자니까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막 참석해서 한마디씩 다 연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 전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좀 기조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난리 난 게 있죠. 지금 주말간에 난리 난 게 전 세계 대통령 초유가 아닐까 싶은데, 미국 현직 대통령 초유의 이 코인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야, 이거 진짜 맞는가 막 몇 번을 봤는데 진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코인을 발행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데, 지금 그래서 막 벼락부자 됐다는 분들도 막 나오는데, 미국 보니까 하루 만에 밈코인 3위까지 상승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거냐면은 그 유명한 도지코인 들어보셨죠? 도지코인. 머스크가 밀어가지고 유명해진 도지코인이 오랫동안 밈코인 1등이었어요. 근데 도지코인이 전 세계 암호화폐 순위 중에 한 7등으로 돼 있는데, 그 정도로 큰데, 그 다음에 이제 시바이누 코인, 이게 밈코인입니다, 전형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 트럼프 코인까지 올라왔어요. 야, 그래서 지금 하루 만에 몇 배라고 해야 되죠? 그냥 제로에서 시총이 뭐 몇 조 원이 돼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들썩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 코인, 이런 거 이제 아마 가짜일 것 같은데 스캠 코인이 아닐까 싶은데, 일론 머스크 코인도 오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막내 아들 코인도 오릅니다.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오피셜 붙어있지만 약간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런 것들 이제 펌프질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은 막 이런 거 난리 났습니다. 트럼프 막내 아들 코인, 일론 머스크 코인, 무슨 코인 하면서 난리 났어요. 막 몇백 % 오르고 지금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대 거래소가 바이낸스거든요. 미국에서는 최대 거래소가 코인베이스가 맞는데,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바이낸스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일 큰데, 그 바이낸스 CEO가 좀 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암호화폐 포모 장세는 이제 시작이 된 것 같다. 본인이 잘 알죠. 암호화폐 거래소의 세계 최대 거래소 CEO니까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면 장난 아닌 걸 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가 이제 시작이라 그래놓고 갑자기 트럼프 코인 25배 레버리지 출시합니다. 바로 밝힙니다. 그래서 아니, 포모 장세를 본인이 더 뽐뿌를 넣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보시면은 자기네들 거래소에서 트럼프 코인 25배 레버리지 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야, 이거는 뭐 약간 본인이 더 진짜 말 그대로 뽐뿌를 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죠. 야, 여러분, 25배요? 3배 레버리지도 저는 벌벌 떠는데, 암호화폐는 이런 곳이군요. 25배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 야, 이거 25배? 참, 빠지면 25배 빠지는 거잖아요. 와, 감도 안 옵니다, 저는. 진짜 주식은 장난이겠네요.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놀랍습니다. 무섭습니다. 레버리지랑 3배 레버리지만 해도 그냥 도파민 터져가지고 눈이 시뻘개져서 잠을 못 자는데, 이 정도로 지금 뽐뿌를 넣고 막 코인들 난리 나고 있는 근본적인 하나 요인이 트럼프가 좀 넣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암호화폐 저렇게까지 밀어주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2025년인데 지금 트럼프가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벌써 지금 냄새를 맡아가지고 미국의 자산운용사들도 암호화폐 ETF들을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돈 되니까. 사실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는 돈 되는 ETF 출시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12개 이상,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무슨 솔라나 ETF, 이더리움 ETF, 리플 ETF,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는 뭐 각종 코인들 ETF 지금 줄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략 섞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섞은 ETF도 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키워드가 2024년은 비트코인 ETF의 해였다면은 이제 2025년은 이런 다른 알트코인 ETF의 폭발적인 성장세다. 그래서 포모 장세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광기의 서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은 개인들이 잘 안 해요. 이미 그 개인들은 알트코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알트코인이 화끈하니까 어차피 코인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비트코인에서 얼마 못 번다.
이왕 하는 거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러면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나쁘게 말하면 잡코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뭐 테마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소형 테마코인, 뭐 밈코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담은 ETF들이 막 나오면서 올해 난리 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들썩이면 자산시장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빅테크랑 비트코인 이런 대장주들만 오르면 개인들은 별로 재미를 없어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오르면 막 난리 나는 거죠. 막 돈 벌었다, 돈 복사 시즌2다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걸로 벌었네 저걸로 벌었네 막 성공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알트코인 장세인데,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미국이나 자산운용사들은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 규제를 풀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 2달 안에 이러한 ETF 목록이 3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야, 그러니까 미국은 ETF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ETF만 2,000개가 넘습니다. ETF만 2,000개. 근데 이제 코인 ETF도 수백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별의 별게 나오겠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섞은 거, 뭐 비트코인하고 리플 섞은 거, 비트코인은 오르고 이더리움은 내린데 베팅하는 ETF,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겠죠. 그런 게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각종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ETF에 통합하는 게 지금 진행 중이다. 2025년에는 이런 게 많이 보일 거다. 그래서 자산운용사 발행사는 이렇게 테마가 뜨거울 때, 관심 많을 때, 포모 장세 왔을 때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암호화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2025년에 다 보게 될 수 있다. 크게 표현하면 이제 광기의 서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지금 거기다가 이제 암호화폐도 B2가 본격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미 증시도 지금 탐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요거는 소개드릴 부분이 약간 과열권에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어놓은 선 넘어가면 좀 조심하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코앞까지 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B2가 늘어나면 증시도 같이 좋아지다가, 너무 B2가 심하면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증시도 같이 꼬꾸라지는 경향을 보여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점 판독 역발상 신호 지표 중에 하나가 B2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기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죠. 요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심할 때까지는 아니고 이제 슬슬 온다, 화려한 불꽃이 오고 약간 눈먼 광기의 장세가 오면은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제가 하자고 써놨는데, 제 카페에다가 그런 지금 코앞에 있는 장세입니다. B2가 과열권으로 드디어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강력한 긍정 신호가 나왔다. 드디어 B2가 시작됐다. 미국 증시 B2가 2024년 1월부터 시작되기 시작했거든요. 마이너스에 있던 B2가 아무도 B2 안 한다 그랬는데 2024년 1월부터 드디어 B2가 시작돼가지고 좋다, 이거 되게 강력한 긍정신호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B2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12월에 이제 이번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한 자료인데, B2가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증가율이. 이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로 판단을 하는 건데, 작년 1월 달에는 10%대, 6월 달에는 20%대, 2024년 11월 기준으로는 30%대를 돌파해서 35%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한 달 뒤에 나와서 이렇게 조금 11월 자료가 12월에 나오고 12월 건 또 1월 좀 이따가 나와서 제가 또 업데이트 드릴 건데, B2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빚내서라도 투자한다는 거니까 아직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거고, B2가 더 빨라지고 이렇게 증가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점점 말 그대로 탐욕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30% 넘어가면 이제 과열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부분이고, 요게 40 넘어가고 해서 꺾이는 신호가 나오면은 증시도 이제 한 사이클 마무리하는 신호로 많이 쓰이거든요. 저는 이 지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과열이긴 한데 광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광기 신호가 나오면은 유튜브로도 소개를 해드리겠죠, 당연히. 혹은 이제 카페에도 올려놓을 생각인데, 같이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2 지금 이제 암호화폐도 B2 저렇게 지금 포모 장세에 오기 시작했고, 증시도 사람들이 B2 하는 것들이 이제 과열권에 접어들고 있어가지고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사실 수혜주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수혜주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대표적으로 저는 로빈후드라는 주식을 가장 먼저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4년 3월에 소개해드렸던 주식인데, 이때 말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주식인데, 탐욕이 커질수록 돈 버는 주식이 로빈후드라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를 위한 간편한 주식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어떻게 소개해드렸었냐면은, 주식 암호화폐가 거래가 늘수록 B2나 주담대가 늘수록 돈 버는 회사가 로빈후드다. 그래서 2024년 3월부터 이 박스권을 뚫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 2년 동안 박스권에 gat혀 있다가 이때 계속 적자였거든요. 돈 까먹고 있다가, 왜냐면 이때 주식이랑 암호화폐가 다 부진했어가지고 2022, 2023 암호화폐 시장도 침체여가지고 안 좋다가 이제 2024년에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주식이 오를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어떤 암호화폐가 오를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람들의 탐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량이 늘어나고 B2가 늘어나고 할수록 돈 버는 게 이제 이 로빈후드 같은 플랫폼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그래서 2024년 3월에도 드디어 이제 거래량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로빈후드 CEO가 딱 1년 전에 드디어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만에 이제 업데이트해서 드리면 지금 그때 돌파하고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흑자 전환하고 점점점 실적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작년에 소개했을 때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량이 전년 대비 65%, 파생 상품도 거래량 47%, 암호화폐 거래량도 전년 대비 112%, B2 규모도 57%로 급증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또 발표 나올 텐데 제 생각엔 더 오를 것 같아요. 더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 B2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투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약간 이런 형태 뒤에서 웃는 어떤 주식이 오를까 고민 안 해도 되고, 트럼프 코인이 오를지 알트코인이 오를지 비트코인이 오를지 고민하기 귀찮을 때 탐욕의 장세가 오면 돈 버는 게 요거니까 이런 아무나 이겨라 전략이라는 걸 사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로빈후드다, 이런 관점도 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도 암호화폐 물 들어오니까 비담대라고 하죠. 비트코인 담보대출 시작한 거겠죠. 그래서 뽐뿌를 더 넣는 장세가 좀 당분간 상반기에 좀 화려한 불꽃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암호화폐 뭐 이런 강세장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하긴 너무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분위기는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관련주들도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의 한 분야죠.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해도 주요 자산 중에서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보유 1등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레치나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로빈후드, 비슷한 관점의 코인베이스 같은 주식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ETF도 있어요. 머리 아플 때 ETF도 나쁘지 않고 채굴 기업들도 주춤하다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분위기라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신흥 강자는 로빈후드, 전통 강자는 역시 블랙락입니다. 제가 앞에 소개드린 거 보고 블랙락을 떠올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탐욕의 장세에서 원래는 전통적으로 돈 벌던 거는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 이번에 마침 실적 발표에서 업데이트 잠깐 드리는데, 특히 ETF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블랙락을 좋아하는 이유가, 블랙락도 마찬가지죠. 어떤 주식이 오르든 상관없이 자산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은 ETF로 사람들이 돈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 ETF로 돈 버는 게 바로 블랙락이죠. 전체 매출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ETF 수수료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가 ETF 담아가지고 들고 있거나 뭐 샀다 팔았다 하시면은 대부분 블랙락 ETF가 많죠. 블랙락이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고 ETF 시장의 거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1등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뱅가드라는 기업도 있는데 걔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논외로 하고, 상장 기업 중에 ETF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 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ETF 자금 유입 성장률이 더 빨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게 꺾여야 블랙락 주식도 꺾일 텐데 당분간 그렇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2020년 이후로 분기별로 자산이 들어오는 금액을 적어 놓은 건데, 이번 분기에 금액 들어오는 게 꺾이긴커녕 사상 최대 규모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락도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는데, 한 주 동안 총 관리 자산도 엄청나게 늘었고, 거기다가 블랙락 CEO가 엄청나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한 것도 주목을 받았어요. 엄청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했는데, 보시면 2025년 상당한 업사이드 가능성을 전망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코멘트까지 했습니다. 실적 발표 때. 그래서 저도 야, 이럴 정도로 자신감이 있나? 이 돈 들어오는 게 장난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산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규모가. 그래서 블랙락이 이제 장기적으로 S&P 500보다 주가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아예 코멘트를 했어요. 블랙락이 상장하고 나서, 블랙락이 2000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매년 연평균 21% 오르면서 S&P 500이 동기간 8% 상장한 거 대비 크게 아웃퍼폼을 했다. 근데 그거보다도 올해 2025년에 블랙락의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가 되게 많다,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CEO가 코멘트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 자산 호황의 강자 블랙락,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신흥 자산시장의 강자는 로빈후드. 그래서 둘 다 좀 좋게 보는 주식이어가지고 한번 묶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묶어서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블랙락이 돈 냄새 귀신같이 맡고 딱 찍은 두 개가 바로 암호화폐와 AI 인프라였어요. 그래서 블랙락이 2024년에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게, 첫 번째가 AI 인프라 기업을 인수한 거, 세계 두 번째로 큰 인프라 전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돈 많이 벌고 있고, AI 인프라 시장을 선점한다고 그랬는데 맞아떨어지고 있죠. 지금 AI 인프라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블랙락이 또 먹거리로 찍은 게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ETF 시장 자기가 장악하겠다고 그랬는데 잘 나가고 있죠. iShares라고 시작하는, I로 시작하는 ETF는 다 블랙락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I 땡땡땡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블랙락 실적에 기여하고 계신 겁니다. 또 수수료도 낮은 편에 속해가지고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ETF도 블랙락이 꽉 잡고 있고, AI 인프라도 세계 2등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돈 냄새도 잘 맞는데 지금 자산시장 호황까지 겹쳐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B2 오늘 얘기가 나와가지고 B2가 지금 과열권인데 요게 이제 만약에 꺾이기 시작하는 그 그래프가 나오면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과거에는 꺾이기 시작하면 예외 없이 증시도 좋지 않았던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단계 중에 요즘 위치하고 있는데 보시면 탐욕으로 만들어지는 사이클 보시면 증시가 장기간 빠지면 다 비관론에 빠져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은 긴가민가해서 정찰병을 넣어서 싸긴 싼데 아직 오르나 마나 하면서 돈을 조금 넣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고수들은 이제 이런 데서 넣기 시작하시고 이제 여기 이제 본격 과열되면은 이제 주식이나 암호화폐 넣는데 돈 복사가 되네 이러면서 돈 복사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슬슬 이제 약간 조심할 때가 됐나 이렇게 이제 B2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왜냐면은 내 돈만 갖고 투자하기는 아쉬운 거죠. 사람 심리가 바뀝니다. 이때는 투자하라 그래도 안 하다가 이때는 긴가민가해서 빚내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할 때였는데 이때 이제 B2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텐데 계속 오르니까 아니 트럼프 코인 돈 넣으면 돈 복사가 된대. 머스크 코인, 밈 코인에 그냥 넣기만 하면 오늘 100만 원이 내일 200만 원이 돼 있다는데 왜 내 돈 갖고만 해? 당장 빚내서 투자해야지. 코인베이스가 출시한 비트코인 담보대출까지 싹싹 끌어가지고 땡길 수 있는 돈 다 땡겨서 투자해야지가 이제 여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해놨지만 저는 약간 이제 여기인 것 같고 광기로 눈 돌아가지고 약간 주변이 안 보일 때가 이제 조심해야 될 텐데 신호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제 과열 진입 단계라고 이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B2 기준으로 그렇게 돼서 더 이상 빚내서 투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보통 고점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B2가 증가되고 있고 암호화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기 시작하는 포모 장세가 온다면 한번 요 그래프도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식 투자 주로 하는 입장이니까 요 그래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겠죠. 제가 요것도 이제 한 달 뒤에도 나오는데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2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침 코인베이스도 4년 만에 딱 2020년 비트코인 담보대출 실시하고 폐지했다가 또 이제 트럼프 2기 맞이해가지고 실시를 해서 과연 또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코인베이스도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또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 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